2025년 10월 2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3,56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언론들은 코스피가 3% 급등했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네,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들의 난리 부르스에 박자를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처럼 또 만약에 100포인트가 하락하면 또 언론들은 3,400이 붕괴됐네, 급락했네 이럴 거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는 공포감에 여러분들이 빠질 필요도 없고, 그들이 살살 여러분들을 긁으면서 흥분시키는 것에 유혹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주식 투자란 지수가 올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르는 게 주식 투자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모바일의 증권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HTS 프로그램 화면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수익률이 뻘거네, 이게 해피엔딩이 아니라고요.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그 매도한 금액으로 다른 종목이 자 나를 빨리 매수하렴 하고 꼬실 때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어금니 꽉 깨물고 이틀 동안 참고 있다가 그 수익금을 빼서 여러분들이 손에 쥐는 것이 주식 투자입니다. 지금 일명 주린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꾸준히 맛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냥 주식이 오르면, 그냥 지수만 빨가면 마치 나도 돈을 벌 것 같은 환상 속에 빠지고 있고요. 주식이 빠지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매도해서 출금해서 여러분들 손에 쥐어야지만 그게 주식 투자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첫사랑이랑 결혼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맨날 얘기합니다. 아유, 내가 저놈이랑 결혼하기 전에 내가 연애를 좀 해볼 걸, 막 이럽니다. 그놈이 그놈이야 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해보지 못한 그 경험에 대한 그 욕망, 아쉬움, 그리고 환상이 있다 보니까 주린이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진짜 주식 투자가 뭔지 몰라요. 그냥 주식 투자란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는구나가 주식 투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수가 3,500, 4,000 가면 그게 주식 투자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식 투자가 아니거든요. 자, 냉정을 찾고 여러분들의 종목이 오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종목이 올라서 매도해서 결제날까지 기다렸다가 그 수익금을 여러분들이 손에 쥐는 것이 진정한 주식 투자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무릎을 탁 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 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의 머릿속에 주식 투자란 환상이거든요. 그렇게 환상만 가득 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한 번도 제대로, 그것도 꾸준히 주식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9월 30일 화요일, 10월 1일 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하나 점검을 하나 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여러분 코스피가 3,56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하니까 누가 가장 멘붕일까요?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멘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요일 방송에선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증권사들이 추석 연휴 앞두고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다더라. 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긴 추석 기간 동안 혹시 어떤 악재가 나오면 내가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현금화하자, 그런 심리가 작용되다 보니까 오늘로 마무리되는 추석 연휴 전까지의 어떤 주식시장 분위기는 변동성을 보일 것 같아서 대부분 코스피 지수를 뭐 3,200 정도 아니면 높게 잡아도 3,500인데 사실 3,500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대신에 이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어려운 추석 연휴를 지나면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1차 가격 조정이 끝났는데, 그래서 기간 조정이 갈 것 같은데, 그 기간 조정에는 월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솔직히 저도 오늘 같은 주식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특정한 재료 때문인 거잖아요.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논하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과감하게 올라가지만, 저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때 1차 가격 조정, 일명 1차 물갈이가 끝났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저는 주식시장을 그닥 나쁘게 보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미쓰리는 비관론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증권사들은 멘붕이 된 거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 되기 전에 자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주식시장은 하루에 100포인트도 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하고는 1차 가격 조정이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1차 가격 조정이 왔었던, 즉 코스피가 100포인트 빠지는 날 9월의 마지막 주이자 10월의 첫 번째 주 증시를 전망하려다 보니 불확실성, 즉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을 보일 것 같아 라고 전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쓸 때 전망해야 되는 미래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서를 쓰고 있는 지금 시점으로 전망을 하기 때문에 매번 전망이 틀린다라는 얘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예상보다 크게 올라간 부분은 있고, 여기서 또 굳이 제가 여기서 뭐 흥분할 필요 없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추석 연휴로 들어가거든요. 제가 앞에서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디 미국 주식시장 조정받을 때 그때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추석 연휴였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얘기했는데, 그 바람이 뭐 실현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주식시장에 격언이 있습니다. 갭은 반드시 메꾼다. 요걸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우지수 9월 30일 0.18% 상승, S&P 500이 0.41% 상승, 나스닥이 0.31%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했어요. 자, 셧다운이 될 것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였는데, 이유인 즉슨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 같아 라는 기대감이 셧다운 우려를 이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는 10월 1일 날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연속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10월 첫날을 기록했죠. 자, 우리는 침착하게 9월 30일 경제지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달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자, 지난달에 발표했던 6월달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이었는데 6월달보다는 조금 부진했네 라고 평가할 수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지금 여러분들은 언제를 살고 계십니까? 10월달을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체크하고 있는 경제지표는 몇 월 달 겁니까? 7월 달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널리스트들이 시황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미래를 전망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지금 펜을 잡고 혹은 키보드를 잡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래를 전망하려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10월 달을 살고 있어요. 7월 달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가 어떻게 나왔든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과거 지표지만 그래도 체크하면 도움은 좀 되겠죠. 자, 9월 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 8월 달에 97.4였는데 9월 달에 94.2로 8월 달 대비 또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망치 96보다도 부진했고요. 9월 달 기록한 소비자 신뢰 지수 94.2는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이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기준이 얼마다? 100입니다. 그리고 8월 달 구인 건수 지난 7월 달에는 718만 1000건이었는데 8월 달에는 722만 7000건이었고요. 이 718만 1000건은 2024년 9월 이후에 최저치였었습니다. 자, 9월 달 댈러스 연방은행에서 발표한 서비스업 지수, 지난번에는 제조업 지수 발표했었죠. 8월 달에 6.8이었는데 9월 달에 마이너스 5.6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12월까지 기준금리 50bp 인하 확률이 전일 66.8에서 75.8%로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일 수요일 뉴욕 증시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미국 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다우지수가 0.09, S&P 500이 0.34, 나스닥이 0.42% 상승했습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 이제 셧다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지표를 발표하지 못합니다. 연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보면 ADP 9월달 민간 고용 지표 세상에나 전월 대비 32,000명 감소했습니다. 9월달 ISM 제조 PMI 지표 8월달 48.7에서 9월달 49.1로 소폭 상승. 9월달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표는 8월달 53이었는데 9월달 52로 8월 대비 소폭 둔화. 자, 그리고 8월달 건설 지출은 셧다운 이후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셧다운에 맞물려서 발표가 연기됐습니다. 자, 10월 1일 기준으로 10월달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99%, 50bp 인하할 확률은 1%입니다. 12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인하할 확률이 88%입니다. 전일 77%에서 소폭 상승했죠. 자, 이슈를 좀 체크해보고 제가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하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25bp가 아니라 50bp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2018년 미국은 최고의 기록을 세웠던 셧다운 35일 동안의 주식시장 동안 우리는 셧다운이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랬지만 결국 35일 셧다운이 끝난 다음에 주식시장은 바로 회복했고 그 셧다운이 미국의 1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미미했습니다. 지금 셧다운에 돌입했는데 전문가들은요, 대체로 1, 2주 내에 종료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정부의 공식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가 지연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다가 똥줄 탄다. 즉 궁금해하다가 이제 걱정하면서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뉴욕 증시 9월 30일, 10월 1일 좀 빠르게 살펴봤고요.
뭐 이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돈다방 미쓰리 초반에는 저는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황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은 추석 연휴 전날까지 뭐 현금화 전략이 아마 좀 퍼질 것 같고 불확실성이 좀 증가될 것 같고 그러나 투자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추석 이후가 되면 주식시장이 좋아질 겁니다. 뭐 이런 시황을 그렸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1차 가격 조정, 즉 1차 미쓰리 표현대로 물갈이가 됐거든요. 그러나 이런 물갈이는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저는 그때 또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셧다운은 전문가들은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10월 달 FOMC 회의가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트럼프가 왜 셧다운을 강행했을까요? 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보면 전문가들은요. 일단 셧다운이 미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단서를 붙였죠. 이게 만약에 길어지면 불확실성이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UBS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꼭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보고서도 내놓습니다. 지금 당장 주식시장에서 셧다운은 공포스럽지 않지만 이게 길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트럼프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아까 셧다운이 10월 달 FOMC 회의 때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35일이라는 셧다운 기록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10월 달 한 달 내내 셧다운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크게 기록 세운 것 같다라고 보진 않을 거고 오히려 시간이 똑딱똑딱 가면서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면서 금리 인하 요구가 커질 겁니다. 금리 인하 요구는 트럼프가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여러분 저는 꼼꼼하게 미국 경제 지표를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는데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시면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라고 얘기해 놓고 고용 지표가 부진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져서 상승했어요. 셧다운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가 아니라 이제 다다음 주가 될 겁니다. 10월 15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9월 달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몇 달 전부터 고개를 이렇게 들고 좀 들이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팡 심어놓고 있는데 10월 15일 날 소비자 물가지표 혹은 생산자 물가지표 혹은 소매 판매가 상승하면 금리 인하 기대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셧다운을 10월 달 FOMC까지 끌면서 증시에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해서 저놈의 셧다운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하락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불안감이 라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금리 인하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데 금리 인하는 얼어 죽을 하고 걱정할 만한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를 싹 연기할 수 있는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 이 셧다운이 굉장히 좋은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굉장히 뜨겁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갭은 반드시 메꾼답니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시장은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1차 가격 조정이 끝났다. 제가 계속 지금 1차라고 하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1차 가격 조정이 끝나서 이제 물갈이가 어느 정도 어항을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기간 조정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너무 크게 작동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덥석덥석 사주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외국인들은 이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단타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 뭐 하루에 2조를 사줄 수도 있고 하루에 2조를 팔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12시 반 기준으로 1조 8천억이 넘는 매수세가 뭐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냥 걔네들은 샀다 팔았다 하는 애들이에요. 오늘 상승은 좀 과한 면이 있고 이런 과한 상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변동성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에게 뒤통수를 한번 날렸지만 그들은 추석 연휴 때 주식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추석 연휴 이후가 되면 이제 그 갭을 메꾸려고 하겠죠. 그 갭이 개인적으로는 추석 연휴 때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메꾸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갭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이 열려야지만 메꿔지는 갭이다 보니까 오늘 일명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급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지난주 금요일처럼 하락할 때 무섭게 공포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주식은 다시 강조할게요. 지수가 오르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고 그게 주식 투자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오르면 좋으시겠죠. 그런데 대부분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마 10만 원 넘을 때까지 기다리시겠죠. 삼성전자는 그런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더 선호하는 종목인 거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략 지금 지난번에 상승한 거 이제 만회좀 됐네. 이제 본전 좀 왔네. 이제 조금 이제 수익 구간이네 하고 미소 짓는 삼성전자 보유자들이 있는 거고 대부분 나머지 종목들은 이 뭐야 이씨 뭐 이렇게 화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화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좌절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은 미쓰리가 그래서 주식 투자란 이런 거구나. 나도 그런 주식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목표가 만들어지시면 주식 투자 공부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좀 침착하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일단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경제지표 발표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그런데 혹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좀 짚어서 추석 연휴 동안에 계속 여러분들께 점검해 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어차피 추석 연휴 기간 내 뵐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인사 안 드리고 다음 방송에 뵙겠다는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벤트 하시는 분들 제가 원래는 각자 이렇게 카톡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수익을 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에 인사를 못 드리는 부분도 있고 기다려주세요라고 양해를 구하면서 모두 다 해피엔딩으로 우리는 끝낼 수 있어요라는 그런 응원과 함께 방송을 대신해서 추석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추석 이후에 재미있는 주식시장 더욱더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뉴욕 증시 꽉 쥐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